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연학과 관련된 질문. 자연학과로 들어가는 부분은요. 중등 물리 파트 이제 3학년 교과서상에 이제 얘네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설명이 약간 현찬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등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수행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과학실에서 이제 자연학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을 하게 될 건데 거기 보면 뭐 도표하고 그래프가 막 우수수 쏟아지게 될 거거든요. 이 도표하고 그래프를 너희들이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직접 써야 되고, 그치? 이거를 쓸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아예 쓸 줄을 모르는데 분석을 어떻게 해? 그치?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쓰지도 못하는 거고 서로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쉽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역학 쪽은 뉴턴하고 갈릴레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서적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요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 그치? 내가 정리를 했지만 참 정리를 잘했지. 그치?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머릿속에 흡수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질문이 뭐냐면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응? 그래, 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거운 물체, 그러니까 쇠공이 있고 탁구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공기가 지금 존재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력도 존재합니다. 되니? 그런 상태에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쇠공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그 생각을 아주 옛날에 누가 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철학자로도 너희들 잘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했었어요. 되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희가 했던 생각을 이제 그대로 했던 거지. 지금 세공이 있고 탁구공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야. 깜찍하지. 야,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돼? 근데 그냥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믿어왔어. 그치?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믿어왔어요. 야, 200년도 아니지, 2000년이지. 그치? 자, 이렇게 2000년 정도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저 논문을 믿어오다가 갈릴레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냐면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해. 지금 쇠공이 있고 탁구공이 있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따르면 쇠공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지 정상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천천히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갈릴레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뭐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얘네 두 마리를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선생님의 답을 잠깐 가려볼게요.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지금 쇠공이 있는데 쇠공 옆에다가 탁구공을 묶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 쇠공의 속력은 어떻게 바뀔까? 이제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냥 묶은 것 뿐이에요. 어떻게 나올 것 같니? 빨리 짱구를 좀 굴려봐. 자, 우선은 정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하고 2번 꾸며봤어요. 지금 탁구공이 쇠공에 비해서 가볍죠. 그렇죠? 그래서 쇠공에 비해서 탁구공이 어때? 조금 느린 속력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얘의 말에 따르면. 그치? 자, 그러면 탁구공이 쇠공을 방해하는 효과를 줄 거예요. 응? 탁구공이 쇠공에 방해하는 효과를 줄 거예요. 그러면 쇠공 입장에서는 원래 속도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그치? 근데 두 번째의 경우가 또 있어. 이건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두 마리를 묶었잖아요. 그럼 전체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쇠공이 100g짜리였다라고 하면 뭐 100N이었다라고 하면 옆에다가 지금 탁구공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무게가. 그치? 그러면 쇠공은 원래 속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 빨라져야지.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며. 근데 지금 어때요? 정답이 두 마리가 전혀 다른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어딜 따라가야 돼? 뭐가 맞는 답이야? 맞는 답이 없어.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왔단 말이에요. 뭐 갈릴레이 뭐 느리게 떨어지지 않겠냐? 빨리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갈릴레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게가 다른 물체는 본래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거야.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지? 어떻게 방해 효과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 전체적인 무게가 커지니까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거야? 둘 다 틀렸어.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력과 속도 같을 거니까. 되겠니?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한 번 더 반박을 하냐면, 야, 그래, 갈릴레이. 네가 말한 대로 무게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나는 이거 납득 못 하겠는데 왜 납득 못 하겠어? 라고 얘기했을 땐 이 두 마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응? 이 사람 발표할 때. 뭐라고? 야, 깃털하고 쇠공은 서로 그렇지 않던데? 깃털이 훨씬 느리게 떨어지던데? 쇠공이 빨리 떨어지던데? 그러면 이거는 무게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갈릴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깃털이 가벼워서 천천히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깃털이 쇠공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알겠니? 근데 그 이유가 가벼워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왜 천천히 떨어지는 거냐? 써있죠?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무게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선생님 언제였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물리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는 내가 2번 실험을 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무게는 같아요. 알겠죠? 떨어지는 속도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떨어뜨릴 때는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지금 어때?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지. 속도가 지금 느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구겨 볼 거야. 그렇죠? 이렇게 구겨가지고 떨어뜨릴 거예요.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지금 처음 거랑 펼쳤을 때랑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게가 똑같아, 얘들아. 그치? 무게가 똑같다고. 무게가 똑같은데 지금 펼쳤을 때는 살랑살랑 천천히 떨어졌는데 구기니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펼쳤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거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공기 저항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그쵸? 뭉치니까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무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속력은 관련이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깃털 얘기가 자꾸 너희들 학교 교과서상에 나오다 보니까 깃털은 펼쳐져 있는 아이야 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깃털은 가벼운 아이야 라는 느낌이 너희들한테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게 차이가 이렇게 나면 그럼 천천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무게 차이가 아니라고요. 펼쳐져서 그런 거라고. 펼쳐져서. 그치? 나 지금 약간 짜증냈어요.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치? 설명을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방금 여기서 답변을 다 해줬는데 그 다음 질문 클릭하니까 또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이 부분이 헷갈린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조금은 이해 가나요? 응?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약간 고등과정이에요. 용어로 들어가는 부분에 사실 처음 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중등과정에서 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속력, 속도, 힘, 무게, 질량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 참고로 중등과정에서 속도에 대한 부분은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고등과정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속력하고 속도를 너희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흰둥이 글씨 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내가 쓴 정의야. 알겠지? 그러니까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정의는 아니에요. 검색 엔진을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너희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꾸며낸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린 건데 지금 속력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빠르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속력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했잖아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치? 사실 그게 정의가 맞아.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가자고. 물체의 빠르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한대. 그럼 속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물체의 빠르기, 즉 다시 말해서 속력에다가 뭐까지 같이 봐야 돼? 방향까지 같이 보는 걸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빠르기만 일정한 거야. 방향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한 거야.
알겠니?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빠르기도 일정하지만 방향도 일직선으로 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알겠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가르쳐 준 거죠, 속도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벡터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정의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쪽 파트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물체의 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알겠니? 지금 우리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자유낙하 운동. 그쵸? 그리고 뭐 마찰? 뭐 내가 끌어당기든 하여튼 밀든 간에 여하튼간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정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속력 변화가 있다. 속도 변화가 있다. 방향이 바뀌든 아니면 물체의 빠르기가 바뀌든 그러면 여하튼 속도 변화가 있긴 있었어. 그러면 100% 여기에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알짜 힘이 작용한 거예요. 속력이 일정해. 혹은 물체가 그냥 정지되어 있어. 이거 관성이잖아요. 그럼 정지되어 있었던 애들은 계속 정지? 운동하던 애들은 계속 운동. 근데 무슨 운동? 등속직선 운동. 그치? 이런 스타일들은 힘이 작용 안 한 케이스라고요. 근데 속력 변화가 무조건 있다. 그럼 힘이 무조건 작용한 거야. 출제자가 반드시 그 힘의 방향, 그 다음에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근데 교과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쏙 다 빠졌어요. 예, 교과서가 조금 쉬워지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왜냐면 쉬워진 거는 참 좋긴 한데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리 공부할 때 이게 적응이 될까 싶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용이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들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 힘에 대한 부분은 느낌을 가져갈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으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지. 속력 변화가 무조건 있었다. 정지됐어? 움직이던 애들이 갑자기 정지했어? 정지되어 있었던 애들이 갑자기 급출발했어? 그럼 뭐가 작용한 거야? 100% 힘이 작용한 거야. 물체가 지금 자유낙하 하는데 얘네들이 속력 변화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질 거거든? 속력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힘이 작용한 거라고요. 눈엔 보이진 않죠? 아래쪽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력자죠.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돼. 힘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하고 질량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저학년 때 했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해요. 장수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게 장수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게라는 거는 중력의 크기야, 얘들아. 중력의 크기. 지구상에서의 중력과 화성에서의 중력과 달나라에서의 중력이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상에서의 중력 그게 무게고, 그쵸?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봤고, 달나라 가면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뭔 말인지 가시죠? 이게 중력의 크기,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그럼 질량이라는 거는 뭐냐? 질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라든가 교과서상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정의가 물체 고유의 양이라고 나올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역학 파트고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의를 바꾼다라고 하면 요렇게 물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가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가속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가속이라는 거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정도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되게 안 밀려. 그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밀려. 그럼 질량이 작다는 얘기야. 그렇지? 속력을 변화시키는데 1번이 지금 어떤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럼 질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되니? 자, 그러면 이 무게하고 질량으로 들어가는 부분 어때요? 100% 이렇게 싹 다 이해가 돼요? 아직은 좀 2% 부족할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무중력 상태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어떤 물체도 무게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0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무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상태가 무슨 상태야? 없을 무자. 중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이런 거 상관없어. 여기 액체가 들어있었네. 상관이 없어. 그냥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0인 거야. 그냥 딱 보기에도 쟤는 금속이고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무게는 0인 거예요. 옆에다 써놓은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둥둥 떠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어디 안에서? ISS 안에서. ISS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에요. 알겠니?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 국제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으로 가게 되면 중력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0이다라는 것은 무게가 다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우주 정거장 안에서는 물체가 다 둥둥 떠다닙니다. 알겠죠? 저기 뭔가 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물체도 무게는 0이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라고 하더라도 큰 질량.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속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 스티로폼이 있다라고 치자. 얘네 둘 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둥둥 떠 있을 거예요. 되니? 네, 무게는 얼마야? 0이야. 그치? 근데 질량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 한번 밀어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밀어봐. 근데 얘가 밀리는 게 조금 더 어려웠어. 그럼 이 금속이 어떻다는 얘기야? 질량이 더 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큰 질량은 움직이기가 어떻다? 어렵다. 가속하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중력 상태건 우주 정거장이건 지구건 화성이건 똑같아요. 질량은. 무슨 말인지 가죠? 왜냐하면 가속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이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중력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부분의 환경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 요걸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니까 중력 가속도도 커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되니?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진다?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니까? 질량하고 연결시키지 마. 알겠지? 너무 강력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지 않을까? 그럼 중력 가속도도 커지니까 결국에는 질량이 큰 애들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까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이게. 무거운 애들일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고. 이건 좀 세련되게 문장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질량이 크면요. 결국에는 중력 혹은 무게도 커지고 그럼 더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이 단어는 굳이 안 넣더라고. 그치? 뭐 정답을 얘기해주면 no예요. no. 틀렸어요. 9. 그치?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가속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말대로면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니까 중력 가속도도 커져서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희들의 착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은 어떻더라고. 응? 질량이 크면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더 힘들어야 돼요. 원래는. 뭔 말인지 가.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가속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니네들 생각대로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고 가속도가 커져서 얘네들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아니야. 질량이 커지면 가속 자체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상쇄 효과가 나타나지. 질량이 커서 속도가 빠르다. 이건 너희들의 생각이야. 그치? 근데 아까 위에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 질량이 크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상쇄 효과가 나타난다라고요. 돼? 이거는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면 뭐예요?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게 지금 선생님이 이 두 판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야. 뭐? 떨어지는 속력 변화. 질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라든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이 계속 나와.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답을 틀려가지고 와요. 알겠니? 질량이 크면 속력 변화도 크겠거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제발 그렇게 정답 찍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종이를 뭉쳐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그쵸? 쇠공하고 종이를 뭉쳐서 같이 떨어뜨리잖아. 같은 부피라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속도로 떨어져요. 알겠니? 근데 이거를 펼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거를 펼쳤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주변의 상황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떨어져요. 근데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공간은 지구상이니까. 그치? 그런 경우에는 이 펼쳐져 있는 종이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를 제발 질량, 무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유낙하 관련되어 있는
요 내용 이제는 틀리지 말자. 알겠지? 영상으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유낙하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개념 잡아 넣으시고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다시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